아들 김정수. 창문을 통해 앞뜰 잔디에 물을 주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늘 동안이라고 여겼던 자식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2000년 5월 우리 가족은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피어슨 공항에 내렸다.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지 못한 아들을 데리고 이민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유학 비자만 손에 쥔 채 서둘러 고국을 떠나왔다.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자식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다. 좁은 땅덩어리에서만 일평생을 살 수 없다고 의기투합한 우리 부부는 거주지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캐나다 땅을 밟았다. 캐나다 삶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다. 비교적 개척 정신이 강하다고 자부했던 우리 부부에게 초기 1년간 생활은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으리 많지 자존심 상하는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언어, 문화적 장벽은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철옹성 같았고 부부 사이는 살얼음판 같았다. 아들은 그 속에서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사춘기를 맞았다. 새로운 터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잦은 냉전을 벌이는 부모를 보면서 아들은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 영어 빨리 배우기 위해서 한국 친구들 멀리 하라고, 한글책 대신 영어책 열심히 읽으라고, 운동은 안 하고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다고 잔소리하며 캐나다에 온 목적을 애당초 자식에게 둔 것 마냥 숨통을 죄었던 것 같다. 아들은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11, 12학년을 밴드 활동에 빠져 지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위태롭게 넘기면서 대학에 무사히 진학할 수 있었던 건 이곳 입학 시스템의 유연함도 한몫했지만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한다는 한국 부모 특유의 끈질긴 요구가 작용했기 때문이리라. 대학생이 된 아들은 비로소 안정을 찾고 학업에만 몰두하는 듯 했다. 그동안 읽지 않던 책도 찾아서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혼자서 유럽 배낭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장한 모습으로 프랑스의 틱낙 한 스님이 운영하는 자두마을로 출가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아들의 출가를 저지시키기 위해 고도의 설득력 있는 언변을 장착하느라 며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이 독하지 못한 자식은 부모의 설득에 자신의 소망을 또 한 차례 접어주었다. 대신 철학을 공부한 뒤 그래도 여전히 출가의 뜻을 굽히지 못하면 떠난다는 조건으로 말이다. 다행스럽게 아들은 그 이후 출가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외동인 아들은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부모 외에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었다. 아들의 권유로 우리 부부도 깨어있는 삶을 생각하는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을 더는 자식이라는 범주에 두지 않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아들은 가정을 이루어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내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손녀의 존재는 메마른 사랑의 샘에 물줄기를 솟아오르게 했으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 자식의 관계를 돌아보게 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본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며 배워가지 않으면 어느새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자식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오랜 시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해 왔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짜증을 냈으며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간다고 얼마나 막으려 애썼는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야 깨닫게 될 줄이야. 손녀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난날 잊고 지냈던 아들의 어릴 적 눈망울이 떠올랐다. 성취감에 눈이 멀어 나 자신이 늘 우선이었던 젊은 날. 커다란 눈망울을 껌뻑이며 엄마를 바라보는 자식을 뒷전으로 하고 내 앞날에만 정신이 팔려 달려왔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들에게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기쁨보다는 일평생 이 아이가 내게 짐덩이가 되겠구나라며 펑펑 울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일로 출장 가면 너보다는 아빠가 더 보고 싶었던 적이 많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자식에게 어설픈 엄마의 역할을 하던 당시 솔직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느덧 아들에게는 고국보다 이곳 캐나다에서 살아온 횟수가 길어졌다. 직장 생활에다 대학원 공부까지 하며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은 더 이상 품 안의 자식도 엄마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철부지 어린아이도 아니다. 손녀의 재롱을 바라볼 때마다 어릴 적 아들 역시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에 회한이 들 뿐이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일주일 동안 소식이 뜸했던 오늘 아침 아들에게서 엄마 아빠 별일 없느냐는 안부 전화를 받았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집안 내력인지라 나 또한 이제라도 카톡을 보낼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한 발 늦은 셈이다. 난 자주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이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때 하지 못했고 참아줘야 할 때 그러질 못했다. 그나마 오늘 새벽 내 생각을 많이 했단다 라는 말은 전할 수 있어 다행이다.